600각짜리 타일인데 여기만 이제 줄눈이 비둘기색입니다. 밖에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이러면 이제 바닥이 쉽게 더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현관장하고 저쪽에 싱크대 가구는 건축주분께서 따로 설치를 하신 겁니다. 이쪽에 현관 파티션은 아치 타입을 원하셔가지고 뚫어가지고 유리를 갖다 끼웠죠. 5mm짜리 강화유리입니다. 투명. 이쪽에가 약간 돌출된 부분이 외벽이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단열재를 붙이고 떡가벽을 치고 그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위쪽에는 이제 보가 하나 지나가죠. 감싼 겁니다. 보를 감쌀 때도 단열재를 뒤집어 씌워줘야지 나중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TV가 벽걸인지 아닌지는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작업이 됩니다. 현관 들어와서 바로 앞에, 나갈 때 바로 오른쪽에 일괄소등 스위치라고 끄면은 안에 있는 거실, 주방 그리고 방의 조명이 전부 다 한꺼번에 꺼집니다. 외출했다가 들어오실 적에 요거를 탁 키면은 다 불이 들어오게 되죠. 방에 불을 안 끄고 나왔네, 식탁등을 안 껐네, 신발 벗고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때면은 엄청나게 귀찮을 수가 있어요. 특히 바쁠 때는 안에 불이 전부 다 꺼졌습니다. 켜면은 주방이고 방이고 할 거 없이 불이 다 들어오죠. 잘만 활용을 하면은 엄청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요 일괄소등 스위치입니다. 필요하면은 쓰면 되고 필요하지 않다면 안 쓰면 그만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없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층에 건축주분께서 거주를 하시고 여기는 이제 따님 두 분이 거주를 하실 건데 평수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소파를 2인용 이상 3명까지 앉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에 적당한 거리에 이제 TV가 있고 거실은 요 정도에 이쪽으로 이제 식탁 높이 위쪽에다가 콘센트를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뭐라도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없는 것보다 낫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특별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만들어 드립니다. 주방은 건축주분께서 따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싱크대를 설치를 하신 겁니다. 한 개 업체에 다 맡기셔도 되는데 굳이 그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어떤 브랜드가 마음에 들어, 요거는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발품 팔아서 괜찮은 업체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 집이 아니라 공사업체의 집이 아니고 건축주의 집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이나 이런 가구값도 전부 다 건축주가 지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따로 알아보실 거는 알아보셔도 되는 겁니다. 꼭 한 개 업체에 맡길 필요가 없다, 그런 겁니다. 조명이나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 오셔서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건축주분께서 직접 구매를 하신 거고 이런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콘센트도 이제 도면을 그리면서 가구 배치하고 이런 거 맞춰서 필요한 위치에다가 만들어 드립니다. 부족하지 않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건축주분께서 웬만한 가구를 앉혀주시고 그리고 이제 찍어 주시면은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곳에는 콘센트를 부족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요게 지금 인덕션이 아니고 가스레인지를 사용을 한다라고 해도 전체 리모델링을 할 적에는 요 밑에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인덕션 전용 콘센트를 반드시 만들어 주는 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을 하시다가 그래 한번 인덕션도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덕션 전용 콘센트가 없어. 저런 데다가 막 쓰면은 선도 노출이 되고 차단기가 잘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콘센트를 만들어 주는 게 좋다, 뭐 그런 얘기인데 여기 지금 주분이 오래 살려고 마음먹고 계시지만 나중에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세를 놨어 들어오신 분들은 인덕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공사를 할 적에는 가스레인지 밑에다가는 인덕션 전용 콘센트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화장실 들어가는 쪽, 발코니 나가는 쪽, 보일러실이 이제 저쪽, 세탁기도 그 전에 이제 화장실 안쪽에 있었는데 바깥으로 뺐습니다. 원래 요만큼 벽이 튀어나온 이유가 벽을 오리고 붙이고 해가지고 좀 당겼습니다. 화장실을 조금 줄이고 세탁기를 앞으로 넘길 수 있도록. 자, 화장실을 한번 볼게요. 욕실이 원래 여기서 조금 넓었는데 좀 당겨졌다, 그 얘기고 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750인데 700짜리 욕조를 갖다가 앉혔습니다. 세면기도 최소 사이즈를 갖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욕조는 이제 건축주께서 직접 주문을 하신 거고 직접 구매를 해오신 거고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할 적에 주셔서 달아드린 겁니다. 콘센트를 가로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비데라든가 이런 거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또 하나 만들어 드렸죠. 환풍기도 그냥 일반적인 역품 방지로 해서 이것도 이제 건축주분께서 사오신 거고 제가 설치만 해드린 거고 기능성 환풍기가 워낙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격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환풍기는 건축주분께서 직접 구매를 해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모서리나 이런 데는 실리콘을 꼼꼼하게 쌓아주는데 알루미늄 재래분리대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요 라인에서 곰팡이 방지용 실리콘을 꼭 쌓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양변기 위쪽에도 이렇게 재래분리가 돼 있으면 이런 데를 이제 실리콘을 쌓아주지 않으면 줄눈이 처음에 넣었을 때는 아주 매끈하게 잘 들어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이 쩍쩍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1년 정도 지나면 조금 더 벌어지거나 빠지기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래분리대에 있는 쪽은 실리콘을 꼼꼼하게 잘 쌓아줘야 된다는 거. 그게 포인트지 다른 거 중요한 건 없습니다. 문틀 주변은 당연한 것이고 문틀 주변에 실리콘을 쏠 적에는 가장 많이 이제 강가를 하는 부분이 이제 요 윗부분인데 이 부분. 근데 그 부분은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있거나 청소를 할 적에 물을 확
붓다가 틈이 벌어져 있으면은 점점 물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물길이 한번 생기면 그 물길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더 넓어지면 넓어졌지. 걸레바지가 어느 날부터 부푼다든가 벽지가 색깔이 변한다든가 아니면 이 바닥재 장판 색깔이 바뀌기도 해요. 마루 같은 경우도 이제 썩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공사의 포인트는 별거 없다. 방수나 뭐 어떤 테크닉적인 것은 기본이고, 가장 많이 빼먹기 쉬운 곳이 이제 요런데 재래분리대 주변 실리콘하고 문틀 밑에 실리콘만 잘 써줘도, 그런 거 꼼꼼하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른 거는 제가 볼 때는 별거 없어요. 그분들이 그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꼼꼼함을 가졌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만진 것들, 그런 것들은 믿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물론 뭐 내가 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실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아치 타입을 원하셔서 파티션에다가도 이제 아치를 뚫고 중문도 아치형을 선택을 하셨는데, 현관도 외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막이 안쪽에는 50mm짜리 그라술 단열재를 빵빵하게 막 구겨 넣습니다. 여기도 단열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유리창이 뚫려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지 않은데, 컨셉이 확고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현관도 뭐 조금 늘렸죠. 이렇게 전에는 상당히 좁았는데 신발장을 놓을 공간이 없었죠. 방이 두 개죠. 이쪽하고 이쪽에 침실, 이쪽에 드레스룸인데 이쪽에 장도 건축주분께서 직접 이제 설치를 하신 겁니다. 이쪽에는 이제 화장대를 놓으신다고 애초부터 설명을 하셨고, 이쪽에는 이제 피아노를 놓으신다고. 피아노 위쪽에는 보통 이제 조명을 따로 그렇게 그리면 좋아하시는데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없앴습니다. 피아노하고 이제 화장대, 드레스룸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잡이를 걸 수 있게끔 이 정도로 이제 빼서 맞췄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런 거는 필요 없다. 조금이라도 넓고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짝을 맞추죠. 열렸을 때 이 면을 이렇게 맞춥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닫는 것이죠. 자, 640에 640짜리 엣지 조명이 설치가 됐습니다. 조명은 딸랑 하나입니다. 팥이 교체가 됐고 3중창이죠. 안쪽에 2중창하고 뒤쪽에 이제 이렇게 튀어나온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까지 해서 3중창.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침대를 벽에 바짝 붙이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공기가 안 통하는 이런 부분에서 결로가 생겨서 곰팡이가 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콘센트, 스위치는 전부 필요에 의해서 벽을 파서 배관을 찌르고 선을 집어넣고 기구를 달아서 새로 다 설치를 한 겁니다. 복스를 매립을 해갖고, 기존에 있던 복스를 사용한 것은 딱 두 개가 있어요. 저거 하나하고 요 밑에 하나 콘센트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드린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거를 사용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새로 그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 천장 위에 콘센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다면은 이제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벽걸이 선풍기라도 너무 더워서 설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꿀 같은 그런 콘센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스탠드 에어컨을 놓으신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 스탠드 에어컨하고 이제 이쪽 방에 저 콘센트하고는 같은 차단기에 물려 있습니다. 에어컨 전용 콘센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제 임의로 만들어 드렸다, 그런 것이고, 점검구 분전함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원래 7회로로 설치를 하려고 했다가 이 옥탑방을 분리를 해주기 위해서 8회로로 그렇게 회로분리를 했어요. 자, 첫 번째 건 전등인데, 이 거실하고 방하고 주방하고 전등만 몰아서 차단기를 하나로 묶은 거고, 방하고 거실에 일반적인 콘센트, 주방하고 인덕션을 같이 묶었습니다. 인덕션 말고는 특별하게 쓰는 전기가 없어요. 욕실하고 베란다 전등, 세탁기, 건조기, 삶은 기능을 하면 전기를 많이 먹고, 건조기도 열을 많이 내기 때문에 두 개 한꺼번에 돌릴 때는 뜨끈뜨끈해지고 전선이 뭐 좋을 게 없겠죠.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은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분리를 해주면 좋다. 동시에 돌린다고 해도 딱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선이 뜨끈뜨끈 해가지고 불안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어컨 스탠드하고 침실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천장형 콘센트, 그리고 옥탑방 전기는 그대로 살려가지고 단독 차단기에 따로 묶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손을 댄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수상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옥탑방은 이렇게 별도로 빼서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탑방에서 뭐 문제가 생겨서 이게 떨어진다고 해도 요것만 떨어지지 이 실내 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옥탑방은 따로 설치를 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전기 결선이 다 여기서 됐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점검구에서 조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천장에 점검구가 있죠. 화장실하고 보일러실로 나간 전선들은 그쪽에서 조인이 됐습니다. 운전하면서 올라간 거 하고 여기저기서 날라온 그런 선들이 여기서 조인이 됐습니다. 거실 전열, 주방 전열, 인덕션, 건조기, 세탁기, 현관 센서 등 옥상의 외부 통신함에 콘센트 이런 식으로 딱지를 다 붙여놨기 때문에 나중에 차단기가 어느 게 딱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열어서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조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열어서 이 딱지를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택 리모델링 할 적에 매립되어 있는 옥상 바닥, 그러니까는 맨 최상층에 천장 슬러브에 매립되어 있는 철복수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겨울철에 결로 현상이 엄청나게 생기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난방을 하지 않았다, 손톱으로 긁으면은 팥빙수 얼음처럼 막 긁힐 정도로 살얼음이 막 생깁니다. 안에 이제 난방을 떼게 되면은 그게 녹겠죠. 물이 돼가지고 뚝뚝 떨어져서 결선 부위가 문제가 된다든가 하단기가 떨어진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왜 천장에다 그런 복수를 박았냐? 단열재를 먼저 치고 단열재 위에다가 복수를 안 쳤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전기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옥상으로 올라간 수도인데 그 밸브만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그 위에다가 최수 밸브를 이렇게 하나 달아놨습니다. 수도뱅은 안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쪽에서 얼 수가 있기 때문에 얼면 어딘가 터지겠죠. 심각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요 퇴수 밸브를 하나 달아가지고 여기서 밸브를 잠그고 퇴수 밸브를 열어서 수도뱅 안에 들어있는 물을 빼버리면은 요 안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옥상이나 이런 한 대에서 얼어 터질 일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주택 공사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런 작업을 알아서 해주는 공사 업체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다른 면에서도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이쪽에 작업 차량에 진입하는 게 여건이 좋지 못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래도 잘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성을 많이 들인 만큼 쓸만한 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전기 공사는 다 끝났고 이제 내일 모레 장판을 깔고 그리고 도배하고 등 달고 하면 마무리인데, 지금 가전제품이 꽂혀 있는 게 없고 지금 보일러만 지금 돌아가고 코드만 꽂혀 있는데, 그거 외에는 지금 다 뽑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옥탑방 연결됐던 거는 이제 제가 선만 연결했어요. 옥탑방에 소중한 식량인 김치,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 눈금이 약간 좀 밑으로 떨어질 수 있긴 한데, 지금 상태에서 누전 테스트를 할 겁니다. 네, 일단 전등은 눈금이 거의 지금 최고치에 가죠. 약간 지금 내려간 게 보이네. 네, 지금 이제 냉장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꽂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이제 거의 뭐 최고치를 넘어가는데, 옥탑만 기존에 이제 냉장고에 꽂혀 있던 거 그것만 약간인데,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아주 좋은 겁니다. 네, 눈금이 이제 0.5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누전이라고 판단을 하고 어느 순간 차량에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누전 이상이 없어요. 전기를 전부 다 새로 했기 때문에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누전 테스트를 해주는 게 좋아요. 뚜껑을 덮기 전에.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이 커버를 다 떼어내고 다시 이렇게 또 찍어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덮기 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됐어요.
자, 면목등유태 이제 오늘 마감을 치는 날이죠. 지금 이제 오전에 와서 등 달고 뭐 이것저것 껍데기 씌우고 줄눈이 이제 저쪽 베란다 쪽하고 이쪽 현관 쪽에 빠졌었는데 마저 넣습니다. 실린더는 이제 건축주분께서 직접 구입을 해 오신 거고 제가 달아 드린 겁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기본 단가를 이제 차감을 해 드렸습니다. 견적에서. 이렇게 원하시는 물건이 있으면 직접 뭐 마음에 드시는 거를 구매를 해 오시면은 설치가 되는 것이고 차감이 됩니다. 이 현관 센서 등도 건축주분께서 직접 사 오신 거고 달아 드렸습니다. 방향도 이제 뭐 요렇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풍선껌 같은 그런 느낌이. 식탁 펜던트도 건축주분께서 직접 구매를 해 오신 거예요. 줄 길이는 35cm로 맞춰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달아 드렸습니다. 끈이 이게 상당히 길더라고요. 보통 이제 펜던트가 1m 정도가 기본인데 줄이 이거는 한 2m 이상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도 잘린 게 없고 다 속으로 다 집어넣었는데 저쪽에 옆에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드라이버로 이렇게 풀면은 줄이 내려옵니다. 밀어 올릴 때도 더 짧게 하고 싶다 풀어가지고 밀어 올린 다음에 조이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어차피 소모품인데 요것은 이제 3인치짜리 다운라이트 주백 색깔 이렇게 써있죠. 3인치 다운라이트 주백색 이렇게 써있습니다. 두 개를 남겨드렸고 집중형 다운라이트 3인치짜리 전구색입니다. 전구색 누리끼리 한 색깔 여기 하나 둘 셋 그리고 소파볼 쪽에 하나 둘 셋 그렇게 들어가는데 남겨드린 거고 이거는 방문 손잡이 요 육각 렌치는 여기를 돌리면은 풀면은 손잡이가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껴놓고 손잡이를 뭐 이걸로 조이면 되는데 요 나사가 뭐 두 개씩 들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일 적에 조금 물짝이 짧거나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라고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가 없어요. 기본 문짝 두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담아놨는데 이 옆에다가 이렇게 같이 두고 갑니다. 비둘기색 이거는 이제 현관의 줄눈만 비둘기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다 남은 거 남겨놨고 그리고 욕실하고 주방 타일 이것은 이제 쓰고 남은 게 없어가지고 멀쩡한 거를 하나를 두고 갑니다. 욕실 바닥 타일이죠. 300에 300각짜리. 욕실 벽 타일 300, 600각짜리. 주방 타일, 현관 타일 600, 600각짜리. 타일을 이렇게 남겨놓고 갑니다. 혹시라도 보수를 하게 될 때는 똑같은 타일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보관할 곳이 있으면은 보관을 해 두는 것이 좋고 필요 없다 치면은 치우시면 됩니다. 겹벽지가 여기는 한 가지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 좀 쓰고 남은 거 보수용으로 남겨놨고 이거는 이제 천장지인데 사실 천장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빼겠습니다. 천장에서 뭐 문제가 생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벽벽지 이사하면서 그리고 짐을 나르면서 찍히거나 뭐 오염되더라도 벽이 오염이 되지 천장이 오염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장지는 뺄 것이고 이 벽벽지 요거를 남겨놓고 갑니다. 그리고 장판 2.7T KCC 제품이 들어갔는데 요거 절단해서 쓸만한 사이즈는 이렇게 잘라서 남겨놨습니다. 혹시 요것이 이제 물이 넘치면은 막아 쓰시다가 이제 넘치면은 여기를 이제 물이 이제 넘어가라고 여기 있는 것인데 쓰다 보면 헐거워지면 이게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당황하지 마시고 유명 브랜드 제품들도 요게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생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만약에 빠져가지고 뭐 신경 쓰이면 갖다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또 왔으니까 꽂아 놓을게요. 이게 이제 비닐 씌워져 있는데도 그렇게 뭐 좀 내가 볼 때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청소관은 장난감 같이 생겨갖고 이 연결 부위에서 이제 막 물이 찍 하고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그면은 양변기하고 요거 청소관하고 다 잠기게 되는데 요걸 열어놓고 요거를 잠궈 놓으면은 청소관만 잠기게 되겠죠. 이렇게 일자로 나란히 놓으면은 이제 청소관에 물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용을 할 적에만 열어서 사용을 하시고 안 쓸 때는 잠가 놓은 다음에 찍 눌러가지고 안에 있는 물을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청소관은 꼭 사용할 때만 밸브를 열어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